당시 구리에 살았던 정화 씨네 집에서부터 인천 우리 집까지 돌아가는 동안,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무엇이 그리 즐겁고 재밌었는지 잠시 씻는 동안에만 전화를 끊고 재빠르게 씻고 나와 다시 전화를 이어갔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화 씨에게서 아무 대답이 없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든 것이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전화를 하다 잠이 들었을까.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아침 대바람부터 만나 함께 보낸 시간을 계산해보니 16시간이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도 서운한 감정이 마구 밀려와 어떻게 전화하다 잠들 수 있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많이 보지도 못했는데 전화라도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든 것이다. 서운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쯤 갑자기 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은성아, 내가 그렇게 널 사랑해. 내가 지금 정화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처럼, 너와 정화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나를 휩쌌다.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 잠시 눈을 감고 나의 마음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점차 느껴졌다. 울음이 터졌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처음으로 오랜 시간 함께했음에도 헤어짐이 아쉽게 느껴지고, 전화를 하다 피곤해 잠든 정화 씨에게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사랑하는 이 마음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덜컥 알아버렸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수천 번, 수만 번 불렀던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정화 씨와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내가 무수히 불렀던 찬양의 진짜 의미를 그날 밤 알게 되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은 정화 씨를 통해 나를 더욱 뜨겁게 만나주시기 시작했다. 이것이 유은성과 김정화라는 원두가 만나 새로운 향과 맛을 지닌 원두로 블렌딩이 되어가는 첫 시작이었다. 여담으로 나는 그날 밤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자 노래 한 곡을 작곡했는데, 그 곡이 바로 오늘 그대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노래다. 이후에 나는 이 노래로 정화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우리의 블렌딩의 시작을 기념했다. 고백해도 당신에게 또 하고 싶은 말, 생각해도 그대에게만 또 하고 싶은 말, 보고 있어도 당신에게 또 하고 싶은 말, 오늘 그대에게, 매일 그대에게 또 고백하고 싶은 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세상에서 그대에게만 가장 어울리는 말 매일 듣고 싶은 말 매일 하고 싶은 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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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 글자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말 완전한 말 사랑해 보고 있어도 당신에게 또 하고 싶은 말 오늘 그대에게 매일 그대에게 또 고백하고 싶은 말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약속할게 사랑해 사랑해 세상에서 그대에게만 가장 어울리는 말 매일 듣고 싶은 말 매일 하고 싶은 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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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을 사랑해 약속할게 사랑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 글자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말 완전한 말 사랑해 아그네스를 만나러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저 멀리서 정말 작고 마른 여자아이가 나를 향해 뛰어왔다. 한눈에 아그네스임을 짐작했다. 종종 걸음으로 내 앞에 선 아그네스는 그 작은 손으로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때 나는 아그네스와 한순간에 연결이 되는 것을 느꼈다. 나를 사랑해줄 단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아그네스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었다. 너도 나와 같구나. 내가 손을 잡아주고자 갔던 우간다에서 나는 작은 소녀가 먼저 내밀어준 손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나는 4일 정도 아그네스와 함께했다. 보통의 엄마가 아이와 함께하는 걸 다 해보았다. 아이의 학교 수업에 참관도 해보고 병원도 함께 가고 시장에 함께 가서 장도 보았다. 속옷 하나 없는 아그네스에게 속옷을 사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찢어진 옷을 아주 곱고 예쁜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아그네스의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 요리를 해서 같이 먹기도 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고 싶었다. 그러다 불현듯 아그네스의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해 물으니 1월 1일이라고 했다. 새해가 생일인 것이 신기해서 정말이냐고 물으니 보통 에이즈 아동들의 경우 부모를 일찍 여의어 생일을 알 수 없으니 그냥 1월 1일을 생일로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아그네스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생일을 축하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는 내 딸이 된 아그네스가 새로운 희망의 삶을 다시 살아가길 축하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10월 3일, 오늘을 아그네스의 새로운 생일을 삼아 기념하기로 했다. 내가 정말 아그네스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다.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그 무렵 아그네스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점점 많아졌다. 엄마가 사는 곳은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는 어떻게 뜨거운 걸 잘 먹어요? 엄마는 코끼리를 본 적 있어요? 나를 향한 아그네스의 마음이 커지듯 나의 마음도 커져서 차마 곧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부모를 다 잃고 이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작은 내 딸 아그네스. 자신의 질병으로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 위축이 되어 주눅든 모습으로 살아가던 딸이 이제야 조금 어깨를 펴고 나에게도 엄마가 있다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별이 다가왔음을 말하기가 참 힘들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채로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쏟는 나를 아그네스는 아무 말도 없이 울면서 바라보기만 했다. 선교사님이 엄마가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있지만 한국은 너무 멀어서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자 아그네스는 조용하고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엄마가 나 보러 왔을 때 내가 죽고 없으면 어떡해요? 어린아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 가슴이 미어졌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그네스와 아프리카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 나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안아준 아그네스의 손길을 날마다 기억했다. 어느 날 갑자기 정화 씨가 데이트 시간도 하나님께 11조를 하자는 말을 했다. 정화 씨는 헌금도 11조를 하는데 데이트도 11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11조가 되는 건지 묻자 정화 씨는 함께 큐티를 하자고 했다. 평신도 청년이 전도사에게 큐티를 하자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귀여워서 한참을 웃었다. 나는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다음부터 바로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반대였다. 너무 싫었다. 차마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만날 시간도 없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큐티냐고 생각했다. 목회자 자녀로 자라며 매일 아침 아버지 설교를 듣고 저녁엔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데도 예배라니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았다. 하지만 전도사로서 싫다고 할 수도 없었고 이미 하겠다고 말한 이상 나는 열심히 큐티를 준비해서 정화 씨를 만났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전율이 일 정도로 너무 좋았다. 큐티를 하는 동안 우리는 더욱 솔직해질 수 있었다. 하나님을 우리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다투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서로 조금 감정이 상한 날이었다. 내가 어서 큐티를 하자고 하자 정화 씨가 오늘은 안 하고 싶다며 잔뜩 기분이 상했음을 표현했다. 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전도사 체면이 있으니 기도는 하자고, 기도로 끝내자고 정화 씨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다. 서로 기분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마음을 잘 보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기도에는 힘이 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정화 씨가 머쓱한 듯 씩 웃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도사님, 우리 큐티 할까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순간이다. 정화 씨와 함께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지금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꼭 함께 큐티를 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별이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3년 동안 머리카락을 길러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모발 기부를 한 적이 있다.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은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빠져서 가발이 필요한데 당시 유하는 파마를 했었고 나나 은성 씨는 염색을 하던 중이라 머리를 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별이가 머리카락을 길러 기부를 했다. 당시 뭣도 모르고 길렀을 별이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좋은지 지금도 다시 길러서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친다. 참 감사하다. 우리 부부가 두 아이를 양육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나눔이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주위의 사람과 나눌 줄 알기를 소망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지난 5월 우리 가족은 케냐에서 초청을 받아 아프리카에 다녀왔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우간다로 가서 우리 딸 아그네스를 만났다. 결혼한 아그네스와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랜 후 함께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아그네스의 신혼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그네스의 집은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다. 잔뜩 기대한 우리 두 아들은 아그네스의 집을 보고 적잖이 놀라했다. 사실 아그네스의 집은 5평 남짓으로 본인이 일을 하는 재봉 일터와 함께 있어 좁디 좁았다. 우리는 혹여나 아이들이 우간다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여 우리가 훨씬 낫네 하며 단순히 현실을 비교하며 감사해야 할까봐 걱정이 되긴 했다. 나는 유하와 별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감사해야 하며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를 깨닫기를 바랐다. 나누는 삶의 기쁨을 아이들이 인생의 자세로 새기길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참 기도도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은 요즘 용돈을 주면 그렇게 모르는 친구들까지 다 뭘 사주고 돌아온다. 그러고 나서는 돈이 없다고 해서 다시 용돈을 달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을 왜 사주고 오냐고 혼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눠주면 계속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법이니까. 요즘의 시대에 너무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외롭고 힘들수록 마음과 가진 모든 것을 넉넉하게 나누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책임한 부모다. 언젠가 정아 씨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대체로 부모들이 모이면 자녀 자랑을 시작한다. 10개월의 아이가 걸었다. 25개월에 기저귀를 뗐다. 6살에 한글을 뗐다. 아이가 이번에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했다 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듣는 자랑이다. 하지만 10개월짜리 아이가 자기가 10개월 만에 걸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이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부모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그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자랑이지 아이들의 자랑이 아니다. 최근에와 나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순리대로 살다 보면 아이가 일어나 걷고 기저귀를 떼고 한글도 읽게 되는 때가 온다. 그러니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키워야 함을 깨달았다. 사실 우리 아이들 주위에 많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시키고자 벌써 많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우리도 물론 교육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많이 다투었다.
그럼에도 이제는 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아이에게 뭘 시키기는 참 쉽다. 하지만 이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무책임한 부모가 되기로 했다.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기로 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로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 주심을 믿고 무책임해지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내려놓기가 어렵다. 매 순간 고군분투의 연속이다. 모두 다 감사하게 될 거야.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사람마다 자기 노래를 가지고 이 땅에 축복받으며 태어나지요. 고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로디, 너를 향한 너를 위한 노래. 별이 흐르는 달이 비치는 소리가 우주에 가득 찬란한데, 보석같이 신비롭고 영롱한 내 노래가 주를 찬양하는데, 모두 다 감사하게 될 거야. 모두 다 사랑하게 될 거야. 모두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오래 기다렸죠. 반갑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쁜 가족 허락하셔서 기대하던 아름다운 선물이죠. 조심스럽게 천천히 열어요. 모두 다 감사하게 될 거야. 모두 다 사랑하게 될 거야. 모두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모두 다 감사하게 될 거야. 모두 다 감사하게 될 거야. 모두 다 사랑하게 될 거야. 모두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모두 다 감사하게 될 거야.
남자아이만 둘이다 보니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와 대화를 안 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가족의 속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든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최소 일주일에 3번은 아이들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자 만든 가족회의를 지금은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 가족회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았던 것 나누기. 둘째, 속상하거나 힘들었던 것 말하기. 셋째, 서로에게 건의사항 말하기. 넷째, 다 같이 누워서 손잡고 기도하고 잠들기. 여기에 거짓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솔직하게가 가족회의의 핵심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가족회의지 본질은 가정예배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부모님께, 자녀에게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 힘들었거나 속상했던 일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서로 하루를 되짚어보면서 반성을 하고 건의를 통해 서로 고쳐나가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손을 잡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순간이 예배다. 모든 가정에 추천하고 싶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자신들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듣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잔뜩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씻지도 않고 뒹굴거리는 유화에게 얼른 씻고 가족회의하자라고 하면 재빠르게 가서 씻고 온다. 별이는 내가 너무 피곤해 먼저 누워있으면 엄마 오늘 가족회의 하기로 한 날이잖아요. 주무시면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며 나를 깨운다. 이처럼 진정으로 가족이 모여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귀하기만 하다. 언젠가 이 순간이 아이들에게 귀한 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마음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가족이 자신의 곁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든든한 비빌 언덕이 곁에 있음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